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트레이드 마감 이후 완전히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선수들이 하나둘 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1번 타자, 리드오프 자리입니다. 상대 투수와 가장 먼저 승부를 시작하고 경기 초반 공격의 방향을 결정하며 출루 하나만으로도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 자리.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 트레이드 마감 이후 기존 리드오프 자원들을 잇따라 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시선이 이정후에게 향했습니다. 정교한 콘택트 능력, 뛰어난 선구안, 출루 능력, 빠른 주루,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 투수에게 쉽게 삼진을 당하지 않는 타격 스타일. 누가 봐도 1번 타자에 가장 어울리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전혀 다른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이정후를 다시 한 번에 고정하는 대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드류 길버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첫 경기부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처음으로 1번 타자에 배치된 길버트가 무려 4번이나 출루하는 원맨쇼를 펼친 것입니다. 4만타, 1홈런, 3타점, 2득점, 그리고 볼넷 하나, 한 경기에서 4차례 출루. 샌프란시스코가 콜로라도를 7대1로 완파하는 과정에서 길버트가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단순한 멀티히트가 아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찾고 있던 새로운 리드오프 후보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이름은 길버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정후였습니다. 미국 매체 어라운드 더 포그온 역시 이정후를 새로운 1번 타자 후보 가운데 가장 확실한 선택지로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정후의 타격 스타일 자체가 리드오프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타석부터 강하게 공을 휘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상대 투수의 구종을 파악하고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보면서 볼을 골라내고 출루한 뒤에는 빠른 발로 추가 진루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정후는 이런 능력을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타격의 정확성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공을 맞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 투수가 쉽게 승부를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볼넷을 얻어내면서도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선수라면 당연히 1번 타자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내부에서는 조금 다른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후가 반드시 1번 타자로 나설 때보다 현재처럼 조금 더 아래 타순에서 경기하는 것이 오히려 편안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야구에서 타순은 단순히 숫자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타석에 들어서는 상황 자체가 달라집니다. 1번 타자는 경기 시작부터 상대 선발 투수와 승부해야 합니다.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고 출루 이후에는 팀 공격의 첫 번째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 중심 타선에 가까워질수록 주자가 나가 있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득점권에서 장타나 적시타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커집니다. 이정후가 지금 타순에서 더 편안해 보인다면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굳이 그를 다시 한 번으로 이동시킬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파고든 선수가 길버트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트레이드 마감 과정에서 무려 6명의 메이저리그 로스터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그만큼 팀의 구성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리드오프 자원들의 이탈은 타선의 구조 자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루이스 아라에즈는 무한 선발을 상대할 때 주로 1번 타자로 나섰습니다. 엘리엇 라모스 역시 좌완 투수를 상대할 때
리드오프 역할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선수가 모두 팀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시즌 동안 샌프란시스코는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한 명의 선수가 모든 상황을 책임지는 방식보다는 상대 선발 유형에 따라 여러 선수를 활용하는 플래톤 시스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등장한 이름이 바로 길버트입니다. 사실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브라이스 엘드리지를 1번 타자로 기용하는 파격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거대한 체격과 장타력을 갖춘 선수를 경기의 첫 타석에 세운 것입니다. 일반적인 야구 상식으로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실험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구상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정우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우가 한 번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길버트였습니다. 토니 비텔로 감독은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길버트를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1번 타자에 배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어쩌면 단순한 실험에 불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버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첫 타석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결국 한 경기에서 무려 4차례 출루했습니다. 4만타의 홈런까지 기록했습니다. 타점은 3개, 득점도 2개, 그리고 볼넷까지 하나 골라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잘했다라고 표현하기도 부족합니다. 리드오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한 경기에서 거의 완벽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출루했습니다. 장타를 만들었습니다. 득점했습니다. 타점도 올렸습니다. 팀의 대승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 이 활약이 반가운 이유는 단순히 길버트의 개인 기록 때문이 아닙니다. 팀이 새로운 타순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드 마감 이후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공격의 시작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길버트가 갑자기 1번 타자로 나와 폭발했습니다. 마치 감독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경기만으로 주전 리드오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야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경기에서 홈런을 친 선수가 다음 경기에는 무안타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팀이 길버트의 타격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지 매체 역시 길버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길버트는 어떤 선수일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대 투수의 유형에 따라 성적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올 시즌 전체 성적만 보면 타율은 2할 4푼 3리, 출루율은 3할 3푼, 장타율은 3할 7푼 6리, 홈런 6개, 타점 28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압도적인 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투수 유형별로 나누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한 투수를 상대했을 때 길버트는 타율 2할 7푼 4리, 출루율 3할 6푼 6리, 장타율 4할 2푼 9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올 시즌 기록한 홈런 6개와 타점 27개를 사실상 모두 우한 투수를 상대로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좌완 투수를 상대했을 때는 36타수 2안타에 그쳤습니다. 극명한 차이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샌프란시스코가 길버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무조건 매 경기 1번 타자로 기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한 선발이 나오는 날 길버트를 한 번으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래툰입니다.
좌완 선발을 상대할 때는 다른 선수를 한 번으로 활용하고 우완 선발을 상대할 때는 길버트를 리드오프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정후 역시 현재 타순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그리고 좌완을 상대할 때 거론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조나 콕스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좌완 선발을 상대로 콕스를 1번 타자에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기대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콕스에게도 장점은 있습니다. 바로 빠른 발입니다. 리드오프에게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출루 이후의 주루 능력입니다. 안타 하나를 치고 1루에 멈추는 것과 빠른 발을 이용해 추가 진루를 만들어내는 것은 공격의 위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가 콕스를 계속해서 시험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1번 타자 경쟁은 상당히 흥미로운 구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정후가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입니다. 콘택트 능력과 출루 능력, 주루 능력까지 갖춘 선수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길버트가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완 투수를 상대할 때 상당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완을 상대할 때는 콕스라는 카드까지 있습니다. 즉, 샌프란시스코는 한 명의 완벽한 리드오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여러 개의 해답을 찾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정후에게도 반드시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타선 전체가 더 유연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팬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길버트가 1번 타자로 성공한다고 해서 이정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정후가 현재 타순에서 더욱 편안하게 자신의 타격을 보여준다면 샌프란시스코는 굳이 그를 다시 한 번으로 옮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버트가 우완 선발을 상대로 한 번에 나서고 이정후가 그 뒤에서 상대 투수의 압박을 이어받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더 까다로운 타선이 됩니다. 한 번에서 출루 능력이 좋은 길버트가 나오고 그 뒤에 정교한 타격 능력을 갖춘 이정후가 등장한다면 경기 초반부터 투수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정후가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이정후를 1번 타자로 고려하는 이유도 단순히 한국인 스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 타격 스타일이 리드오프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정후가 현재 타순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건 역시 존중해야 합니다. 타순은 이름값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가장 좋은 타격을 보여주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버트의 등장으로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그 선택지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길버트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바로 좌완 투수입니다. 우완 상대 성적만 놓고 보면 충분히 매력적인 리드오프 후보입니다. 그러나 좌완을 상대로 극심한 약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입니다. 만약 길버트가 앞으로도 1번 타자로 꾸준히 출전하려면 결국 좌완 상대에서도 경쟁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좌완을 상대로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샌프란시스코는 길버트를 철저한 플래톤 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길버트에게 앞으로 몇 경기의 의미가 더욱 커지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성공했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 맡은 1번 타자 자리에서 4만타, 1홈런, 3타점, 2득점, 1볼넷, 무려 4번 출루했습니다. 그리고 팀은 7대1로 승리했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이제 길버트가 샌프란시스코의 새로운 1번 타자다 라는 선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실험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트레이드 마감 이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리드오프 자리에 새로운 후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이정후의 타순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재미있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정후가 다시 한 번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길버트가 우한 선발을 상대하는 날마다 리드오프를 맡게 될 것인가? 그리고 좌완 선발을 상대로는 조나 콕스가 새로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샌프란시스코는 트레이드 마감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떠안았지만 어쩌면 그 과정에서 오히려 타선 운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길버트가 첫 번째 기회를 이렇게 강렬하게 잡아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한 번의 사출루가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의 새로운 리드오프 탄생을 알리는 신호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정후의 타순과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샌프란시스코의 1번 타자 경쟁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